감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직원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총 6건 중에서 완결이 4건, 현재 추진 중이 2건입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철저입니다. 전수 조사 후에 위치에 맞지 않는 가로수 교체를 검토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창읍과 주상, 고제 사이에는 3번 나무가 개화 시기가 고르지 않고 또 화려하지 않아서 교체 여론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고사목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왕벚꽃 나무로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경계 등 관문에 대한 가로수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농소에서 하천, 경계 구간은 밀식된 전나무, 잣나무 등에 대해서는 가지치기와 감벌, 고사목 및 작감목 제거 등을 통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고사목이 계속 진행이 되고 하는 구간, 수종갱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수종갱신을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려면 최강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본의원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창읍 개봉 사거리에서 원통마을까지 보면은 벚꽃이 개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지역민들이 아주 보기 안 좋다고 민원이 있어 한번 나가봤는데 가운데 중앙 부분에는 벚꽃이 개화가 잘 됐는데 이 삼법 부분에는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 꽃이 아주 드문하게 한두 개서 피고 잎이 먼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우리 의원님도 한번 보십시오. 또 이제 개화된 과정을 사진을 또 한번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시커멓게 참 보기 싫습니다. 다른 데는 가면은 이 벚꽃이 피면은 산뜻하고 또 찾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이 지역에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적사항에 보니까 왕건나무로 점진적으로 갱신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보니까 가운데는 이제 나무가 크고 우리 아주 보기가 싫으니까 또 한 번만에 그걸 다 변해놓고 다시 식재를 하면 또 보기 싫습니다. 가운데는 또 나무 큰데 가로수는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근계정 자전거 도로에도 그런 또 현상이 있어가지고 사이에다가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2년 3년 키워가지고 산벗은 베내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복구가 됐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이거 좀 교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참 벚나무가 합천 같은 경우는 참 한꺼번에 피고 화려해가지고 일부러 그걸 보러 이제 내려가고 구경하고 참 멋지다. 또 우리 지역에는 그거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참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저도 그때 전화를 받고 현지 가서 보고 했습니다. 참 이게 나무가 옛날에 일본에 있던 신혜성 씨가 직접 자기가 나무까지 줘가지고 이 나무를 심으라고 준 걸 그래가 이제 심었는데 우리는 이런 봉상같이 더 멋진 그런 나무를 기대했는데 피고 보니까 3번 나무라 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한꺼번에 일 바꾸는 거는 참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고 또 그 이 3번 나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베고 나면은 지금 피해가 많은 사람 피해가 많다고 막 그 민원도 많고 이런데 배나 딱 하면 다시 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사이에 그 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저희들 그 여하튼 군수님하고 또 다시 상의를 해서 뭐 이렇게 개량해 나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주 그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왕벚나무를 심어놔도 가을에 또 그 낙엽도 좋습니다. 좋고 한데 이 나무 수관 자체도 또 보기도 흉하고 가지가 뭐 또 불규칙하게 뭐 큰 건 크고 작은 건 작고 좀 보기 싫은데 이걸 그 교체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중간중간에 심어가지고 또 배내든지 그래 해야 되지. 한 번에 또 배내면은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검토를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그 거창신 그 대종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증한 부분 그걸 갖다가 의미를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 나무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까지. 그렇죠. 기증을 해서 또 안 맞으면 교체를 해야죠. 그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 네, 강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85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제가 그 한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건축물 대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하강서 연구센터 석재조합이 지금 사무실을 이용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일종 그린 생활 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공공 이용의 한 부분입니다. 공공 이용 시설이고, 그리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지침이 있습니다. 예. 통합 지침에 대해서 임대료가 안 된다는 뜻이죠. 예, 좋습니다. 제30조 공공시설의 관리 이탁 군수는 산업집적법 제3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협의에 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이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해놨습니다. 지금 하강서 연구센터는 공공시설입니까? 지금 등기를 공공시설로 해놨습니다. 예, 해놨죠. 예. 그럼 석재조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 석재조합은 그 업체 그 안에 개인 법인으로 되어 있죠. 예, 개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시설이죠. 예. 그리고 개인 시설인데 개인 시설하고 이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재조합하고 이탁했어요. 위탁을 한 게 아닙니다. 이탁.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이 규정에 한번 보세요. 이탁하는 경우에 여기 보면 입주기업체가 제30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30조 2항에 보면 군수는 농광단지 내의 시군구 소유의 관리 사무소를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이탁하는 경우에만 해서 이런 협의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 임대료를 안 받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사실 우리 그 정장농단 같은 경우는 그 입주기업체 사무실을 그 협의체 농광단지 그 입주자 협의회 그 사람들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당초 그 사무실을 지을 때 그 입주자들이 그 사무실 그 땅값 건물값을 다 포함해서 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개인들이 입주 기업체 협의에 의해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맞는데 그 창군으로 등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아니고. 아니 그래서 예, 그 이야기 아니고 지금 요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 예.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의 통합 지침에 따라 그 창군이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시설이 이래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석재조합이 여기 지금 해당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지적할 때 임대료를 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에 지금 실망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석재조합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이탁하는 시설 같으면 안 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이탁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하강성 연구센터는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뭔 말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 답변 조치 결과가 예. 안 맞다는 뜻이죠.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래 저는 제가 이제 검토하기를 무엇이냐면은 이때 당시 이제 그 이후에 뭐 또 통합 지침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사실상 그게 입주 기업자 대표 회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그 사람 건데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절차는 안 거쳤지만은 그게 이제 그 창군으로 등기를 하고 그 건물 가액만큼 앞으로 무상을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등기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뒤에 예. 또 제가 질문 드려서 바로 옆에 또 그 내용은 또 틀립니다. 그거를 예, 예. 먼저 석재조합은 예. 이탁이 안 됐기 때문에 군에서 그 무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정확히 정리를 해주셔야죠. 요거 하고 바로 밑에 보면 또 있어요. 그 보면 돈을 건물해서 그창군 친환경 기능 석재 공장에 따른 사용료 면제가 있죠. 기능 석재 있죠. 기능 석재. 예. 거기 보면 친환경 기능 석재 공장은 지금 그 땅은 누구 소유입니까? 예. 예, 그 땅 있잖아요. 진산 석재 소유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 건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그러면 건물은 건물은 그 창군 소유입니다. 예, 그 창군이죠. 예. 자, 지금 한번 보세요. 그 건물의 준공이 한 몇 년도 했는가 하면은 2007년도에 12월 28일 날 그 창군에서 이게 소유권을 등록했어요. 예. 그런데 진산석재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2013년 4월 30일입니다. 건축물을 그 땅을 했어요. 그때 우리 2014년도에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 저 조례를 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 하면서 그거 했죠. 예, 저리.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왜 이 땅을 2007년도에 건축을 지었으며 땅을 바로 그 창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죠. 지금 나가라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사무실 어떻게 할 거예요?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고 건축물은 그 창군이고 그것도 모든 그 하강성 연구센터의 그 기반 시설, 기계 설비, 부대 시설 해서 거의 한 4억 5천만 원이 지금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그 업체하고 좀 그 매각을 해봐라 뭐 그래 했습니다. 당초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석재조합에서 땅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어줬어야 그런 문제 없는데 개인 땅을 그래 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2016년 12월 말 되면은 의회 승인도 받아 이제 끝나고 그 사람하고 계약도 2016년 12월 말까지 해놨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저희들 그 때문에 금년에도 그 매각을 이렇게 검토해봤으면 본인이 사용하는 데는 막 큰 지장이 없도록 해줄 텐게네 뭐 그 매각은 안 하겠다 뭐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꼭 안 되면은 뭐 임대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친환경 기능 석재 이 부분은 기능 석재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것이 하면은 석재조합에서 기업체에서 필요하는 친환경 기능 석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거창 하강성물의 차별화 또 고부가 가치화 제품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또 공동 생산입니다. 공동 생산 전시 판매를 위한 시험 생산 및 연구에 필요한 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건축물을 4억
100만 원에 그 했습니다. 기계 설비 3억 9천만 원, 부대 시설 4천만 원, 건축물 1억 3,800만 원 다 지났습니다. 땅도 그 당시에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에 건물을 짓고 2013년도에 또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 땅 주인은 따르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거 지나고 어떻습니까? 이거 감가상각 했을 때 나가면 어떨까 할 거예요. 네. 또 질의하실 네, 김정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감사. 예, 수고 많습니다. 그 직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역상 조치 결과 83편입니다. 아까 최강렬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창 IC에서 수흥대 구간 배롱나무 가로수 국제영재 내방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쁘고 좋지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천 남산동에서부터 면사무소 구간 3일에 조성한 배롱나무가 3년 전에 동해로 고사한 후 2년 전 보직을 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거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당시 본인이 알기로는 식목행사 실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처음 구상할 때는 배롱나무 동산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은 식재 간격이 너무 높고 배롱나무가 적게 식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풀들이 자라서 배롱나무도 사실상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당초 취지대로 하려고 했으면은 배롱나무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 2배 내지 3배 정도는 더 식재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 당초 그 식물 행사로 이 심을 때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나무를 베내고 그 배롱나무를 심자 이래 하면서 했는데 이게 그 나무 숫자가 적어서 좀 많이 심어달라고 상당히 부탁도 하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그 정도로 심은 걸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3배는 심어야 됩니다. 이 가로수 간격으로 심어 나누니까 너무 넓게 심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좀 뭔가 예, 동산으로서 이래 가치를 느끼고 하려면은 한 2~3배 정도는 좀 더 심은 포식을 해야 되는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닙니다만은 배롱나무를 빽빽하게 심으면은 꽃도 빨갛게 보기도 좋고 할 텐데 뭐 멀쩡멀쩡하게 심어놓으니까 사실상 배롱나무가 키가 큰 수종은 아닙니다. 작은 데다가 나무에 다른 풀한테도 이기지도 못해서 그래 고사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거 꼭 챙겨가지고 배롱나무를 조밀하게 식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꼭 실천해서 당초 목적대로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옆에 청년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배롱나무 그 쪽에 보면은 원래도 뭐 고사된데 그 배롱나무를 가로수에 그 거창 IC에서부터 수흥대 공원까지 뭐 많이 교체를 많이 했죠. 네, 금년에 교체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 금액은 여러 가지로 3,200만 원. 많이 들었네. 그 몇 주 정도나 들어갔는데? 250주면. 그래서 이제 그걸 심으면서 그 동해가 이래 발생하는 예. 이게 그 벼룩나무 죽는 이유가 보니까 너무 얇게 심어가지고 동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 같은 데는 또 물이 또 한 해를 받는 지역이라 놓으니까 좀 50cm 이상 좀 깊게 심어가지고 한 해도 안 받고 동해도 안 받고 하자. 금년에는 그걸 심다고 심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예. 동해가 많으면 좀 깊이 심어야 되지. 예, 맞습니다. 뭐 심은 대로 가만히 해도 감독을 안 해서 그렇지. 예. 뭐 얇게 심어놓은 게 진짜로 예. 벼룩나무는 예. 동해에 되게 약한 것 같아요. 그 저 깊이 심으면 동해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청할 때도 가로수에 보면은 고사되고 나서 뿌리에서 다시 또 물이 더 올라오더라고요. 예, 면화가 올라옵니다. 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 고사 대목도 교체도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 본 예산에 뭐 반영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애초에 실천했던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홍 의원입니다. 그 별책 5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숯가꾸기, 조림 사업, 임도 사업, 풀베기, 등산로 조경 사업 등 수천만 원에서 2억 원대 계약을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관내에 지금 계속 거주를 하면서 예, 산림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산림조합입니다. 예, 산림조합 외에도 또 법인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 법인들은 이제 봄에 우리 군에 뭐 계약을 하고 했다가 또 우리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다른 데로 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산림조합 중앙에 또 그 산림 사업에 대해서는 또 산림조합하고 직접 뭐 수의계라든지 일에 할 수 있도록 때가 있고 그래 때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은 그 비영리 공익법인인 산림조합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러면 그 창에도 그런 숯가꾸기나 조림 사업 풀베기를 하는 계약 업체가 그 성주개발, 대호산업, 홍림개발 등 해갖고 16개 업체가 있는 그 창에 있는 거 알죠? 예, 이제 16개 업체가 있는데 그 16개 업체가 계속 거주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할 시점 되면 왔다가 예. 또 이제 그 계약이 해가지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도시로 진주로 이런 데 가서 또 자기들 살림 사업을 하고 막 그런 실정. 자, 그러면 별책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그 위에서 네 번째 보면은 거기에 거의 다 입찰인데 수의 계약된 데가 이제 산림조합하고 1억 4,300만 원짜리 뒤에 단위는 제외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5,300, 5,600, 5,600, 7,800 그리고 그 뒷장 보겠습니다. 뒷장에 100% 다 입찰인데 중간 부분에 그 산림조합하고 3,900에 입찰인 거 있죠.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산림 다 입찰인데 그 한 가지 그 3,800 입찰한 거 있고 그 건수를 보니까 억 단위 되는 거는 평균적으로 억 단위 되는 17건에 약 27억 정도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공개 입찰 10건 한 거 요거는 그 단위가 다 2,000에서 5,000 단위라서 5억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 이렇게 물론 저게 비영리 공익법인하고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아닌데 이렇게 27억 원을 수의 계약을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산림조합이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 산림 사업 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산림 사업이 거창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에는 일반 산림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됐고, 자, 한 가지 그러면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입찰하면은 군비도 전략되고 업체가 공개 입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논리 제목으로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산림조합에서 수의 계획을 하다 보면은 제주는 업체가 부리고, 예? 재미는 산림조합에서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어때요? 이게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수의 계약을 하지만은 다른 업체한테 이렇게 또 시키잖아. 그런 일은 절대 없답니다. 예. 이게 산림조합에서 직접 한다고요? 예, 직접 하는 사람. 자기들이 인부가 자기들 작업반이 다 이래 평상시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일을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 기능직 공무원식으로 그 있는 분들도 있고 이걸 업체하고 주는 게 밝혀지면 어떨까요? 한 개라도. 아니 여기서 당당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그 부분은 그 업체로 준 게 아니고 예. 자기들이 고용한 그 팀들한테 그래 팀들한테 주는데 하도급 주는 게 한 건도 없다 이 말이죠. 다른 요 업체가 있는 면허를 가 있는 업체들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 이게 이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제주는 그래 업체가 부린다니까. 이게 산림조합에서 재미는 산림조합에서 보고
그게 여기 그뭐 절대 이 분야는 다른 그하고 다른 거하고 다르게 하도급을 못 하도록 돼가 있거든요. 그래 금액이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는 이렇게 공개 입찰을 들어가고 왜 2억 3억 가까이 되는 이런 것만 수의계약을 하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자 그러면은 다른 업체들처럼 뭐 3천이든 5천이든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도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는데 왜 1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걸 다 수의계약을 주고 그 산림조합에서 한 입찰 이거 10건 정도는 다 금액이 낮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사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산림조합이 우리 산림사업을 보고 실제 그 조합이 이래 돼가 있고 또 이 산림조합을 또 사실 도와주는 게 비영리 뭐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실제 이제 산림조합에서 일을 시기 나누면 저희들이 좀 편합니다. 뭐냐면은 그 철새 같이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리 와서 왔다가 이래 일만 하고 끝을 갚버리면은 사후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산림조합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우리 규모에 맞게 일을 하려고 인력이라든지 장비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산림조합이 능력되는 것만큼은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그래 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내나 그 말인데 왜 그러면은 공개 입찰도 그러면은 저 예를 들어서 억 단위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것만 수의계약을 골라서 주냐 이 말입니다. 공개 입찰은 3,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를 들어가고 예, 그 큰 금액을 이 수의계약을 준 거는 이제 그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이런 데가 있는데 7천만 원 이하는 이제 그 뭐 공개 입찰을 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해야 되지만은 7천만 원 이상 되면은 도내 입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 외에 우리 군 외에 있는 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을 하는 쪽으로 그래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그 일부러 큰 것만 골라 갖고 그렇게 수의계약을 주고 그 조그마한 거는 입찰 이렇게 몇 군데 덤비 갖고 이래 몇 군데 걸리면 그냥 하는 거고 이게 지금요 본위원회에도 이거 외부에서도 의심을 하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27억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면은 산림조합에서 안 한다 이거야. 달을 20% 정도를 받고 또 준다 이 말이요. 딴 데다. 그 확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예, 뭐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냥 뭐 다만 자기들이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인부시키다 한다 이것까지만 하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그래서 이거 본의원이 지금 이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이거 산림가에서 그 산림조합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줘가지고 다 이게 1, 20%씩 남구고 다른 업체에 넘겨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러면은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예. 2015년까지 그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준 그거 자료를 월요일까지 그 제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예. 예. 네, 향남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 554쪽 목재문화체험관 그 조성사업 요즘에 우리 의원들이 그 현장 답사를 했는데 그 2층에 그 화강석으로 붙이는 거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집을 짓는 거는 이제 도시 건축가에서 짓는데 우리 감독관한테 그걸 좀 변경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걸 한호풍이 날 수 있도록 그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한테 벌써 몇 사람이 지적을 하더라고. 한옥목재 체험관에 그래 돌을 갖다 집주인데 붙이는 게 거의 바른서가 맞고 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저희도 그걸 한호풍이 날 수 있도록 안 되면 단층을 해서라도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 화강석을 알리고 싶으면 바닥을 깐다든가 그 1층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난간을 화강석으로 한다든가 그거는 좋은데 목재 체험관에 그것도 지붕 2층에 제일 잘 보이는 데를 화강석을 갖다 붙인다는 건 누가 봐도 그거는 산목재가 안 맞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고 그거 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화강석을 다 붙여놓은 상태라서 참 곤란한 부분. 붙이나도 앞으로
잘못된 거는 고치 나가야 됩니다. 그 오는 사람마다 욕을 듣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원님들이 현장 답사가 하고 이거 잘못됐다 해도 시정은 안 합니다. 시정을. 그래서 이제 지금 짓는 중인데 저희도 이제 그 이게 이중으로 또 이제 나무를 일을 하려고 하면 이중으로 또 돈이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외벽에 위에 아무것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나무를 붙이니까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나무를 붙이니까 어렵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누구나 안 맞다 합니다. 차라리 누구든지. 그 시멘트를 해가지고 입구에 그 안내수 매일로 단층을 해서 한오풍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선 지금 이제 짓는 상태고 이게 또 이중으로 돈이 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참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어찌 됐든 바뀌어야 됩니다. 그 두고 오는 사람마다 나중에 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꼭 개선해 주시고 우리 참 산림 녹지과는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에 뭐 산으로 다녀야 되고 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또 산에 가서 현장 조사해야 되고 특히 우리 강신육 회장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 야영장 문제입니다. 야영장. 네. 캠핑장 문제라 갖고 이제 북상에 지금 그쪽에 야영장 하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담당 공무원들 미팅을 간담회를 하자 해가지고 그 미팅할 때도 강신혁 회장이 또 충분하게 그분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또 평상시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법적인 문제도 이해를 많이 했고 또 그분들이 지난 6월 20일 날 월요일 날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바가지 요금 건절 청소 깨끗이 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자기들 자구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데 그 문제는 그날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북상 월성에 지금 군립공원이 조성돼 있죠. 지정이 돼 있죠. 네, 지정이 됩니다. 언제 이게 됐습니까? 그게 그 2001년. 예? 2001년도. 2001년도죠. 예.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지정은 해놓고 뭐 세부계획인가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군립공원에서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예, 당시에 그 이제 그 구역 고시만 하고. 예, 구역 고시만 하고. 예, 세부 용도 고시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 용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 세부 계획 용도를 안 만들고 구역 고시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유가 뭐 그동안에 군수가 바뀌고 여러 가지 본의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누가 보상해 줄랍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자연 그 공원으로 이래 정의되면은 그 땅가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 사유권이 많이 좀 재산 가치가 낮아지는 거는 뭐 참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는데 어차피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재산권을 하는데 축소되고 하는 날 그러면 거기에 다른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다음은 야영장이라도 양성화가 되면 거기에서 재산권이 줄어든 만큼의 어떤 보상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1년도에 지정만 해놓고 지금까지 공원으로 안 되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재산 침해를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국립공원을 지금 어쩌든지 지정된 걸 취소를 하든 공원으로 지정해갖고 어떤 결론을 만들든 어떻게 하랍니까, 과장님? 그래서 맞습니다. 그 내년에 저희들 그 군수님한테도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그 조성 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적어도 이 공구역 안에 지정을 하면은 그 자연 보존 지구가 있고 또 자연 환경 지구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 지구로 지정된 부분 안에는 적어도 그 뭐 야영장 같은 거는 6,000평방미터 또 휴게소 이런 것도 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오토 캠핑장을 이미 지난 이런 데도 양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맞아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이런 형태로 된 게 지금 그 건계정 야영장은 이렇게 양성을 했죠 지금 법적으로. 건계정은 이제 우리가 모든 절차를 갖춰가지고 다 했습니다.
근계정은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선계획을 2012년도에 다 수립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우리 들어가는 주차장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근계정은 일을 하면서 2001년도부터 지금 공원 지정만 해놓고 국립공원 지정만 해놓고 요즘 북상 사람들 촌놈들 아닙니다. 똑똑합니다 요새. 내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하여튼 지금 그 여기에 지금 지정된 땅에 토지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이 있습니다. 몇 년을 참고 그동안에 재성원 형 지역구 군의원들이 뭘 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뭐 했는가 모르지만 군의원들한테 뭐 알았다고 알아본다 해놓고 하멍차 사람들 이 지금 몇 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종돈 의원하고 저하고는 그냥 안 넘어갑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올리고 해가지고 빨리 월성 북상의 면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안 받도록 빠른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네, 변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472쪽 그 2014년 15년도 그 사업 중 미착수 사업 현황에 보면은 그 봅슬레이, 모노레이, 짚라인, 숲 체험 시설이 나와 있는 게 현재 우리 보자면 그 배제 살림 내지 서쪽 파크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고 덧붙여서 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배제 살림 내부적 파크 조성 계획에 그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서피트 익스프 드림프 타운, 뭐 봅슬레이, 짚라인, 스포츠 뭐 숲 체험 시설, 어미자 및 산양삼 재배 농장 체험 시설 등이 그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사실이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많은 이용객들이 뭐 오리라 그걸 보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왔다 가는 머물고 체류할 수 있는 우리 공간이 우리 고재는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관광객들이 숙박 시설 또 인프라가 잘 돼야 무주 여처를 이용하게 돼요. 우리 군에는 뭐 그 시설이 잘 돼야만 우리 군에도 혜택이 있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왔다가 숙박 시설 좋은데 무주 구천동 쪽으로 뭐 손님들이 넘어갈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숙박 체험 공간 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빼제터널 입구에서 그 덕유산 청소년 수련은 순회 마을 입구까지는 구간이 지금 산림 보존 관리 뭐 지역으로 지금 돼 있는데 요걸 갖다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해 가지고 그 뭐 숙박 시설이란 농산물 가공 시설, 식당, 주차장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 도시 건축가하고 그 협의해서 산림 내부적 파크 조성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주 업무가 이제 도시 건축가에서 이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그 숙박 시설 하면은 그 안에 그 오토 캠핑장을 설치하고 우리 체험장에도 그 몇 개 이래 설치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요새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토 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급스러운 또 뭐 그런 시설을 이용할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간부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지만은 지난번에 뭐 우리 주차장 설치할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이래 계획을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도 뭐 도시가하고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의원님도 같이 좀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해결되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존 지역으로 돼 있는 걸 바꿔가지고 계획 관리 지역으로 좀 바꿔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지역에 현재 보면은 그 개인산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산이 있는데 우리 군유림과 그 개인산을 연접해서 만일에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개인산은 자기들이 돈을 또 더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또 미리 사전에 또 이게 되면은 분명히 또 사업하는데 또 지장이 초래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좀 매입을 해가지고 군유림을 해서 그 사업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창군에서 이제 이 산림 업무를 이래 봐보니까 이 앞으로는 그 군민들이 최고로 즐길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산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배제의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그 밑에 쪽으로 보면 그 박모 씨 땅이 굉장히 큰 땅이 하나 있습니다. 야, 이런 걸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래 매입해가지고 이 백두대간 생태 체험장 이거 외에도 그런 데서 뭘 이용을 해서 그 창군에서 장기적으로 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설치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여튼 저도 우리가 근계정 장시 문중이라든지 그 저쪽에 또 위천에 가면은 현성산 그 중에서도 반천만 그 창군고 반천은 또 남을 건데 이런 땅을 매입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보고 한번 내년에는 이런 거 땅 매입하는 걸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경계정 주변에도 지금 개인 그 문중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거는 그 시행할 계획 같으면은 사전에 우리 군에서 좀 매입해서 뭐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고조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는 뭐 큰 사업이 이제 거기에 진행이 되면은 누구나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 돈 욕심이 생겨서 땅값을 올려서 더 받으려고 또 허락도 안 할 것이고 이래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전에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이미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니까 매입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표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답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표주석 의원입니다. 그 자료집 482쪽에 보면 삼성개발 불법 산림 훼손 및 토석 채취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입법 내용이 23제곱미터에 약 7평에 불과한데 토석 불법 채취량은 74,600가 넘는다는 것은 그 덤프트럭 7,000대가 넘는 분량인데 이거 어떻게 수치상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당초 그 토속 채취 구역을 정해놨는데 처음부터 이제 위에서부터 계속 판넬을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옆으로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이 전체 면적은 그런 제곱미터지만은 산에서 이렇게 판넬이 오니까 지하로 이렇게 계속 판넬이 가니까 그래 나온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면 7평 남짓 때는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이 부분은 네. 경계 면적을 초월한 게 23평방미터고 네. 지하로 뭐 10m를 파괴대가 있는데 전체 면적에 지하를 10m를 파괴대가 있는데 그 이상 10m를 더 팠다. 그래야 하니까 이제 그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료집에다가 똑바로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되지.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이거 예. 오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이제 단속 현황에 적시된 그 삼덕개발하고 위에 삼덕개발과 삼성개발 단속건은 그 신고나 고발에 대한 그 의한 단속입니까? 아니면 그 저 허가 부서로서 그 고유 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해서 수행해서 그 과정에서 관리 감독에서 그 철저히 한 적발 대상입니까? 예, 위에 그 삼덕개발은 민원인이 진정을 해서 또 경계 청량을 해서 그래 한 사항이고요. 밑에 것도 요즘 이제 그 GPS 하면서 옛날에 허가 내줄 때는 실제 그 허가를 내줘도 경계를 뚜렷하게 이래 못 했는데 요즘은 지금 우리가 가면 GPS로 바로 이래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옛날에 신고가 들어온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가막산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막산 골프장 그 산림훼손 허가와 관련한 근데 어떻게 원산복구 비용 보정 청구권의 그 청구 시효가 아직까지 유효한가요? 청구 시효는 지나갔습니다.
청구 신호는 지나갔고 그 전에 청구를 해놨습니다. 예. 지나갔다요. 예. 그러면 보정 정서의 가치가 유효합니까? 네, 유효합니다. 청구를 하고 나서 네. 지금 다만 골프장의 그 인가가 취소가 되었지만은 취소되고 나서 고시 공고가 돼야 고시 공고가 되고 나야 이제 그 우리가 서울보증보험에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시효가 만료일 이전에 금년 그 3월 달인가 3월 12일인가 네, 그렇습니다. 30, 네. 3월 12일 이전에 청구를 일자일을 예, 했죠. 청구를 해놨어 효력은 가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추후에 그 민사적인 법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예, 이 예. 부분은요. 그리고 과장님 그 여기 자료집에는 없지만은 그 거열산성 군림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건경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이용자가 적게는 1,000명에서 1,000명에서 많게는 2,000명이 가깝게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이요. 예, 예. 근데 우리 군 시설물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데 그에 비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본의원이 그 여기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참 이용을 많이 하는 구간이라서 우리 이 등산로 관리하는 전담자가 있습니다. 전담 인력 이런 걸 해가지고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또 민원도 참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금년에 필요한 부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공원 내에 주차장 조성이 어떻게 완료 단계에 있습니까? 예, 금년 한 6월 말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예. 과장님 그 거열산청 그 산책로에 가 보면 그 2013년도 경에 그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그 염화칼슘을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업사무소에서 그걸 염화칼슘 보였습니다. 예. 근데 공원 내에 이렇게 그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또 특히 염화칼슘은 아스콘 말고 일반 이 시멘트에 염화칼슘 뿌려놓으면 시멘트가 다 부식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막 부식이 되어 엉망입니다. 예. 그래, 제가 이제 그 본의원이 산책로에 이제 그 운동 삼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2, 3일 동안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도 좀 가보신 분들 다 계시지만은 이 폭이 좀 좁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추후에 이게 공사를 다시 한다면 예, 예. 이 폭을 조금 넓혀 주시는 방향을 검토해 보셨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얼마 전 우리 부군수님이 또 지시한 사항입니다. 지시해서 적어도 한 30cm 정도라도 더 넓혀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부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금년 예산이 안 되면 내년 본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그 하루에 이용량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산책로를 이용해서 그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한여름에 보면 그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그 시간대로 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검토하셔가지고 그 우리 이용객들이 충분히 좀 운동을 즐길 수 있고 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아스콘 그 시멘트가 부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걷어내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또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위쪽에
뭐 시멘트를 더 씌우게 하느냐, 아니면 아스콘 더 씌우게 하느냐, 어떤 게 돈이 작게 들지. 또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거 이런 거 안 고유를 하려고 하면은 아스콘이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업자한테 어떤 게 싸게 치면서 그 물이 안 고유를 할 수 있을란가, 한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아스콘을 하면 빨리 스며들고 그렇게 쿠션이라든지 이렇게 걷는데 발목이라든지 다리에 이제 무릎에 조금 무리는 덜 가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그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이용객들 그 주민들이 그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479페이지 짜투리 땅 복개공원 조성과 관련입니다. 지금 그 창업 시가지 녹지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지 공간이 저희들 조사해 놓은 게 5,732평방미터입니다. 그 개수는 58필지. 그 지금 뭐 연차적으로 47억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복개공원 조성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져가 있습니까? 아, 예. 복개공원은 전체 그림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 우리 공유지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그림 그려가지고 바로 일을 했는데, 이제 복개공원 이제 앞으로 조성해야 될 지역은 이 땅을 매입을 해야 이제 가능한 거고, 매입한 후에는 또 이제 지형에 맞도록 또 주민들 의견 들어서 그래 이제 설계를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산에 따라서 뭐 적극적으로 사업을 뭐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일단 대상지는 정해놔 놓고 이제 그 또 서로 간에 그 땅을 사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매입이 되는 부분부터 이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군 전체를 보고 작은 공원이 모이면 또 다른 그림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고요. 요즘 뭐 주차난이 심각한데 짜투리 땅 중에서 공원이 공원으로 못 쓸 땅은 그 저 뭐 교통 관련 그 부서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 그 주차난이 아주 복잡한 데는 그런 부분도 공원보다 또 그런 게 더 필요한 부분은 그런 게 낫다고 봅니다. 그 좋은 말씀. 거기 공원을 할 수 있는 부지는 공원을 만들고 그 나머지 뭐 좀 짜투리 부분은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해서 주차장 난 해소를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그 간벌 사업과 인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벌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간벌이라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 저기 이 어릴 때 나무들이 이래 크다 보면은 이 수간 폭이 좁아집니다. 나무가 이렇게 크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크다가 수간 폭이 좁아가지고 나무가 더 생육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수간 폭을 좀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사이에 좀 베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간벌 사업입니다. 예. 그 우리 군에서 한 해 그 추진하고 있는 간벌 사업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300헥타르. 1,300헥타르. 예. 그 중에서 뭐 그 비율로 말씀해 주신 산주 실행분하고 이탁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아, 그 중에서 한 30헥타가 산주 실행 굉장히 작네요. 30헥타가 예. 30헥타르. 예. 그 지금 그 산주가 실행하는 그 현장에 가 보면은 보통 뭐 쓸 나무는 하나도 없고 써도 못하는 나무만 지금 막 거의 남아서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간벌 사업하고는 전혀 안 맞는 상황이죠. 그건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공공 간벌을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산주 아니고 또 산주라 하지만은 이게 그 저 목상들이 간벌을 합니다. 그런 경우인데 우리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그 업자들한테 이 줘가지고 우리는 많이 배라고 업자들한테는 많이 배라고 하는데 업자들은 좀 작게 배는 편이고 또 산주 직접 실행을 하는 목상들은 우리가 이제 평균 30%로 배도록 돼가 있는데
사실 30%를 베면 나무가 안 넘어진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정해 가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나무만 베뿌리고 작은 나무는 나놓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가 거의 있습니다. 뭐 산주 실행부는 뭐 보니까 거의 뭐 50%가 아니고 뭐 7, 80% 그냥 다 베가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단속한다고 상당히 하는데 아니 그게 지금 예. 산주 실행부는 지금 그 보조 자부담하고 보조금이 또 붙어서 안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붙어 나가는데 우리가 공공감벌을 하는 데서 이제 주는 게 있고, 이제 방금 이야기하시는 우리 건 의원님 하시는 부분은 개인들이 감벌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감벌하는 거. 아니 감벌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자가 안 됩니까? 되면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을 하는 부분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 산주 직접 실행하는 부분도 그 보조금이 병행이 된답니다. 보조금 나가면 그게 산주 실행부는 보조금도 받고 또 임목상한테 8만 원 돈을 더 받는데 산주는 가만히 앉아서 나무도 팔아먹고 또 보조금도 챙기고 이런 현상 지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 감벌 개인들이 하는 감벌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공공감벌을 해가지고 우리 그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겠다 하는 그런 감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벌하는 거는 사실상 그 외부에 반출해주는 거기는 안 찍어줍니다. 자기들 못 팝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익 감벌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별 그 감벌을 이렇게 허가를 해주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목상에 나가면 우리가 가서 거기도 찍어주고 이래가지고 외부로 나가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래 합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지금 그 현황을 현장에 가서 보면요. 산주 실행분을 주면은 요즘 뭐 그 창군에는 지금 이거 벌목을 많이 안 하는데 함양이나 이쪽 가면 벌목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목상들이 산주 실행분을 받아가지고. 산주한테 돈을 더 주고 지금 나무를 배가하더라고 지금 그 금일을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 그건 모르겠고 그게 지금 이걸 그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산주 실행분을 없애든지. 그래서 저희들 산도 베리고 지금 이거 아니면은 산주들은 벌목 허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유도를 하든지. 그 저희들 여튼 산주 실행 감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한테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목상들한테 감벌 허가를 해주더라도 저희들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림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개벌 허가, 그 개벌 허가를 하면은 전부 다 베는 건데 1헥타에 50본만 남겨놓고 다 베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림을 해놨는 데 대해서는 그거는 개벌 허가고 감벌 사업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감벌 사업은 이제 만약에 목상들이 해도 우리는 그 도로변이라든지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허가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튼 뭐 그런 걸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산주 실행부는 좀 더 단속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단속 좀 철저히 해갖고 정말 우량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